트럼프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실종된 미군 조종사를 무사히 구조했다. 역사상 가장 대담한 작전을 완수했다. 전 세계가 박수를 쳤습니다. 미군의 용맹함을 칭송하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방송마다 성조기가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작전의 진짜 설계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72시간. 구조 실패 3번. 수색 인원 3,000명. 침투 가능 시간 단 15분. 트럼프가 연설하는 그 순간 워싱턴에서 6,000km 떨어진 서울 지하. 작전실에서는 말 수 없는 한국군 대령 한 명이 식은 커피를 마시며 다음 날 브리핑 자료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공을 가져가지 않는 것. 그것이 그 나라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현지 시간 2026년 2월 11일 오전 11시 47분. 이란 남서부 자그로스 산맥 상공에서 미군 F-15 전투기 한 대가 불덩어리로 변했습니다. 조종사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72시간 후 세계 최강의 군대는 그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기 2대, 조종사 1명 실종, 현상금 9천만 원, 수색 인원 3,000명, 미군 구조작전 3번, 전부 실패. 이것은 그 숫자들 뒤에 숨어있던 한 나라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비상탈출 순서는 교관들이 수백 번 반복해서 가르쳐줍니다. 레버를 당기면 좌석이 날아가고 낙하산이 펼쳐지고 무선 비콘이 켜집니다. 훈련에서는 그 순서가 기계적으로 작동합니다.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머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훈련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47초. 비상탈출 레버를 당기는 순간부터 땅에 닿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정확히 47초입니다. 그 47초 동안 라이언 콜 대위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나중에 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콜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딸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라이언 콜은 34세였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 출신. 공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F-15의 전환 교육에서도 동기 중 가장 짧은 시간에 전 과정을 마쳤습니다. 중대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빠른 판단력, 차가운 집중력,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목소리가 낮아지는 사람. 그의 비행복 왼쪽 가슴 주머니에는 언제나 작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방수 비닐 안에 접어넣은 사진 한 장. 6살짜리 딸 에마의 사진이었습니다. 에마는 사진 속에서 분홍색 우비를 입고 웅덩이에 발을 담근 채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콜이 출격 전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항상 그 주머니를 한번 손바닥으로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11시 40분. 이란 남서부 방공망 타격 임무를 수행하던 콜의 F-15가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대공 미사일에 피격되었습니다. 기체 왼쪽 엔진이 폭발했고 조종 개통 경보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계기판 전체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콜에게 주어진 시간은 4초였습니다. 4초 안에 레버를 당기지 않으면 기체와 함께 추락합니다. 콜은 3초 만에 레버를 당겼습니다. 47초 동안 그는 하늘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산맥이 점점 커졌습니다. 능선과 계곡이 보였고 자갈밭과 관목숲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낙하산 줄이 팔꿈치를 당겼고 왼쪽 어깨에 충격이 왔습니다. 그 충격과 함께 의식이 깜빡했습니다. 콜이 눈을 떴을 때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바위와 마른 관목, 희박한 공기, 입에서 흙냄새가 났습니다. 왼쪽 어깨에 손을 대보니 무언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탈구였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데 이미 힘이 들었습니다. 콜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주머니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수 비닐이 손에 잡혔습니다. 에마의 사진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콜은 그것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 안에 쥔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10초. 그리고 눈을 다시 떴습니다. 은신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같은 시각 페르시아만의 항공모함 갑판에서는 함께 출격했던 A-10
공격기 조종사의 위치가 추락 10분 만에 확인되었습니다. 구조 헬기가 바로 출발했고 그 조종사는 해지기 전에 동료들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F-15 조종사 라이언 콜의 비상 비콘은 끝내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그로스 산맥의 복잡한 지형이 전파를 삼켰고 이란군의 전자전 장비가 비콘 주파수 대역을 통째로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순간부터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바위 틈 사이에서 분홍 우비를 입은 에마의 사진을 손에 쥔 채로 이란 국영 텔레비전이 속보를 내보낸 것은 격추로부터 불과 2시간 뒤였습니다. 미군 전투기 격추, 조종사 생포 작전 개시.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부는 즉각 전군의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자그로스 산맥 일대 모든 부대는 수색 태세로 전환. 조종사 생포 시 현상금 6만 6천 달러, 한화로 약 9천만 원. 생포 성공 시 혁명 영웅 칭호 수여. 이란 농촌 지역 평균 월급이 수십만 원 수준인 나라에서 그 숫자는 사람들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산악 마을마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이 떨어졌다. 어딘가에 숨어 있다. 찾는 사람이 억대 부자가 된다.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워싱턴 백악관 상황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전화를 돌렸습니다. 국방장관, 합참의장, 중부사령관. 빠르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방 안에는 커피 냄새가 진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커피. 식어서 쓴맛이 강해진 종류. 누군가 계속 따라 마셨지만 아무도 맛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딱 한 문장만 했습니다. 살아서 데려와라. 제 이름은 제임스 하워드입니다. 공군에서 대령으로 예편한 뒤 지금은 워싱턴 안보전략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30년간 중동과 동아시아 항공 작전을 분석해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까지 이 사태가 며칠 안에 정리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가진 위성, 정찰기, 특수부대. 그 규모면 이란 산골짜기에서 사람 한 명 찾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공군 장교들 사이에서 한국은 늘 미국이 지켜줘야 하는 나라였고 저도 30년 동안 그 생각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 세계관의 전부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세계관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자그로스 산맥. 콜은 바위 아래 움푹 꺼진 공간을 찾아냈습니다. 폭 1m, 깊이 2m. 위에서 내려다보면 보이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그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어깨는 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생존 가방에서 비상식량 2개와 물 한 팩을 꺼냈습니다. 물부터 마셨습니다. 반만 마셨습니다. 나머지는 내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2월의 자그로스 산맥, 밤이 되면 영하로 내려갑니다. 콜은 낙하산 천을 몸에 감았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저 아래 계곡에서 전등 불빛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수색되었습니다. 콜은 숨을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쉬었습니다. 그날 밤 이란 국영 텔레비전은 자원봉사 수색대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이란 남서부 전역에서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혁명수비대 민병대가 마을마다 검문소를 세웠습니다. 드론이 산 능선을 따라 저공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군견 부대가 투입되었습니다. 첫날 밤 위성 사진으로 확인된 수색 인원만 3,000명이 넘었습니다. 한 명의 인간이 3,000명에게 쫓이고 있었습니다. 바위 틈에서 콜은 손 안에 에마의 사진을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한계였습니다. 새벽 2시 그는 결국 의식을 잃었습니다. 실종 6시간 후 미 중부 사령부는 전 자산을 동원해 위치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정찰 위성 3기가 자그로스 산맥 일대를 집중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능선과 계곡이 만들어내는 그림자 속에서 사람 한 명을 구별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비상 비콘 신호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이란군 전자전 부대가 해당 주파수 대역 전체를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조작전 사령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투구조 전문 부대 패러레스큐 긴급 투입. 첫 번째 작전.
블랙호크 헬기 3대가 야간에 이란 영공으로 진입했습니다. 야간 투시경, 전자전기 선도, 능선 아래 저공 침투. 12분 만에 이란 혁명수비대의 대공포가 열렸습니다. 선두 헬기 꼬리 부분에 파편이 박혔습니다. 유압 개통 경보. 지휘관이 즉각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종사를 구하러 간 헬기가 거꾸로 격추당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편대는 이란 영공을 벗어나 걸프만 상공으로 돌아왔습니다. 백악관 상황실. 대통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두 번째 작전. 루트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란 남동쪽 해안선을 따라 저고도로 우회하는 경로. 전자전기가 먼저 날아가 레이더를 교란했습니다. 이란군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 곳곳에 매복한 대공 진지에서 일제히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산악마을 민간인들이 헬기 소리를 듣고 즉시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인간 감시망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귀가 산맥 전체에 깔려 있었습니다. 첨단 스텔스 기술이 맨눈과 귀로 구성된 원시적 감시망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편대는 다시 후퇴했습니다. 실종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수색 현황을 생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 수색대가 밤낮 없이 모였습니다. 포위망의 반경이 조금씩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자그로스 산맥 서부 전역으로 수색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바위 틈 속 콜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아침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깨는 움직이면 눈앞이 하얘질 정도로 아팠습니다. 손가락이 감각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저체온증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콜은 비상식량을 4조각으로 나눴습니다. 오늘 한 조각, 내일 한 조각, 모레 한 조각, 그 다음 날 한 조각. 자신에게 4일의 시간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에마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방수 비닐을 열었습니다. 사진 모서리가 약간 접혀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것을 조심스럽게 폈습니다. 에마가 웅덩이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콜은 낮은 목소리로 혼자 말했습니다. 기다려. 세 번째 작전. 지상 침투. 헬기 대신 고도에서 낙하산으로 특수부대원들을 강화시키는 방식. 실행 직전에 중단되었습니다. 강화 예정 지점 인근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기갑부대의 이동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투입 대원들마저 고립될 위험이 너무 컸습니다. 72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막과 산악 지형에서 물 없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72시간이라는 사실은 모든 군인이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그 숫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한 보고서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사무실에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오랜 동료들에게서 비공식 채널로 들어오는 소식은 하나같이 암울했습니다. 침투 루트 전부 차단. 이란 전자전 능력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 조종사 생존 가능 시간 임박. 미국이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는 3가지뿐이었습니다. 대규모 공습으로 이란 방공망 전체를 제거하는 것. 전면전을 의미했습니다. 외교 채널로 이란과 비밀 협상을 시도하는 것. 이란이 응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종사를 포기하는 것. 미국이라는 나라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문도 열리지 않는 완벽한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미 군사 한라인. 대한민국 합참의장 명의의 공식 서한이었습니다. 실종 조종사의 위치 파악과 구출 작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펜타곤 회의실. 이 제안이 보고되었을 때의 반응을 당사자들에게서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합참의장이 보고를 받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주변 장성들이 서로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무슨 정보를 가질 수 있겠어? 또 다른 장성이 짧게 내뱉었습니다.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니야. 한국의 제안은 그렇게 무시되었습니다. 저도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솔직히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군이 중동 정보를 갖고 있다고.
미국의 모든 자산이 실패한 작전에 한국이 끼어들어 뭘 바꾼다는 건가? 한반도 주변에 한정된 정보 자산으로 이란 남서부 산악 지형을 어떻게 파악한단 말인가? 30년 경력을 가진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체면 치레를 하려는 것이라고. 실질적인 능력이 아니라 외교적 제스처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합참이 자체 수집한 이란 남서부 지역 정밀 분석 자료였습니다. 미국 방부 정보 분석관들이 형식적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이 멈췄습니다. 그 다음 옆 사람이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그 다음 또 옆 사람이. 수석 분석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한국 측입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료에 담겨 있던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부대 배치 현황. 단순한 위치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부대 규모, 장비 종류, 통신 주파수, 교대 시간, 수색대 간 무전 교신 패턴, 레이더 운용 간격, 레이더가 꺼지는 시간대, 레이더가 켜질 때 주파수 변환 방식, 미국의 정찰 위성 3기가 72시간 동안 놓친 정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 자그로스 산맥 북서쪽 특정 계곡 지역. 이란군 수색 보고가 유독 비어있는 구역. 이 지점에 실종 조종사가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극히 높음. 좌표 첨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군은 수십 년간 북한의 암호 통신을 분석해왔습니다. 적의 통신 체계를 파악하고 교란하고 역이용하는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 이란의 통신 체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북한과 이란 사이에는 군사기술 협력 역사가 있었고 통신 암호화 체계에서 구조적 유사성이 존재했습니다. 한국 전자전 부대는 이미 그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이란의 전자전에 눈이 멀어 있을 때 한국군의 귀는 활짝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 한국군이 보유한 정찰 위성 자산은 한반도를 넘어 중동과 중앙아시아까지 커버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공개하지 않은 채로 미국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한국군의 숨겨진 역량이었습니다. 펜타곤 회의실. 합참의장이 한국 측 자료를 직접 들여다봤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방에서 며칠 전 한국을 비웃었던 장성들이 지금은 소리 없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장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입니까?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경악과 당혹 그리고 자신의 편견에 대한 부끄러움이 담긴 소리였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침묵했습니다. 며칠 전 한국을 비웃을 때의 침묵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였습니다. 경멸이 아닌 경외의 침묵이었습니다. 합참의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측에 공식 협력을 요청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무시했던 바로 그 제안을 이번에는 미국이 먼저 요청하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한국 합참은 즉각 응답했습니다. 양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합참 전자전 분석실장 김재원 대령이 작전 지휘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한국 합참 지하작전센터. 형광등 빛이 하얗게 깔린 공간. 컴퓨터 화면들이 늘어서 있고 분석관들이 헤드셋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김재원 대령은 그 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48세. 짧은 머리. 표정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석관 한 명이 뭔가를 보고하면 고개를 한번 끄덕이거나 짧게 한마디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구역 좁혀. 주파수 확인. 다음 교대 시간. 부하들은 그 짧은 말에 즉각 움직였습니다. 화상 연결로 펜타곤 측 장성이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준비됩니까? 김재원이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시선을 카메라 쪽으로 돌리지 않은 채로.
4시간 후 침투창이 열립니다. 새벽 2시. 지속시간 15분. 15분밖에 안 됩니까? 15분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전달받았을 때 새로운 감각이 온몸을 덮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15분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저를 지배해온 확신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작전 개시 시각. 현지 시간 새벽 2시. 자그로스 산맥의 달빛이 가장 약해지는 시간. 이란 혁명수비대의 야간 교대 시간과 정확히 겹치는 시점. 교대 시간에는 감시의 공백이 생기고 통신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든다는 패턴을 한국군이 포착해낸 것이었습니다. 15분. 김재원의 팀이 만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1시 50분. 한국합참작전센터에서 분석관들이 일제히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한국 공군의 전자전 체계가 이란 남서부 방공망의 핵심 레이더 주파수를 향해 신호를 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전파 방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란 레이더가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탐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만 교란이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아무 이상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방공 요원들은 자신들의 장비가 정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면은 거짓입니다. 이란의 눈이 닫혔습니다. 동시에 한국군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상 통신망에도 손을 뻗었습니다. 수색대 간 무전 교신에 미세한 지연과 왜곡을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색대원들은 서로의 보고를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지휘부의 명령이 현장에 또렷하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귀가 흐려졌습니다. 새벽 2시 정각. 블랙호크 헬기 2대가 항공모함 갑판에서 이륙했습니다. 탑승 인원 16명. 패러레스큐 최정예 대원들. 이번 침투 경로는 이전 2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란군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 한국군이 레이더 사각지대를 연결해서 만들어낸 회랑이었습니다. 한국군의 실시간 교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헬기는 산 능선 사이를 실처럼 빠져나가며 전진했습니다. 서울작전센터. 김재원 대령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란군의 모든 통신을 실시간으로 감청하면서 헬기 위치와 이란 수색대의 움직임을 동시에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분석관 한 명이 보고했습니다. 1구역 통과. 레이더 반응 없음. 김재원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2구역 접근. 수색대 교신 확인. 교란 유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만 봤습니다. 헬기가 목표 지점 2km 전방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차량 한 대가 계곡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교대를 마친 순찰대가 계곡 쪽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헬기와 순찰대 사이의 거리가 빠르게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작전센터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김재원이 말했습니다. 주입한다. 분석관이 즉각 실행했습니다. 이란 순찰대의 무전기에 가짜 명령이 주입되었습니다. 지휘부에서 경로를 변경하라는 내용의 조작된 통신이었습니다. 순찰대는 의심 없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헬기가 진입할 계곡에서 멀어졌습니다. 그 판단과 실행에 걸린 시간은 90초였습니다. 90초의 결정이 작전 전체의 성패를 갈랐습니다. 헬기가 계곡 안쪽에 착륙했습니다. 대원들이 뛰어내렸습니다. 야간 투시경 너머로 바위와 관목이 끝없이 이어지는 어둠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헬기가 지상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20분이 전부였습니다. 수색 개시 7분. 선두대원이 멈췄습니다. 바위 틈 사이에서 적외선 신호를 잡았습니다. 비상생존 장비에서 나오는 신호였습니다. 대원들이 달려갔습니다. 바위 아래 움푹 꺼진 공간. 라이언 콜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날 밤이었습니다. 탈수와 저체온증으로 의식이 몽롱했습니다. 왼쪽 어깨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접힌 사진 한 장. 에마의 사진이었습니다. 콜은 그것을 손에 쥔 채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대원이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콜 대위. 들립니까? 미군입니다.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콜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거의 나지 않았지만 대원이 귀를 가까이 대자 들렸습니다. 에마. 응급처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액, 보온 담요, 어깨 고정. 대원들이 콜을 들 것에 옮겼습니다. 헬기까지 거리 400m. 그때 작전센터에서 긴급 경보가 왔습니다. 김재원 대령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란 본부에서 해당 계곡에 긴급 수색대 파견 명령 하달. 민간인 제보. 빠르게 이동하십시오. 누군가 계곡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제보가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이란 수색대가 계곡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대원들이 뛰었습니다. 콜을 든 채로 뛰었습니다. 자갈이 발 아래서 부서졌습니다. 관목가지가 얼굴을 긁었습니다. 김재원 팀이 다시 개입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본부와 현장 수색대 사이의 통신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수색대는 출발 명령을 받았지만 이후 아무런 후속 지시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동할까 대기할까? 명령이 오지 않으면 군인은 기다립니다. 그 혼란의 시간이 구출팀에게 마지막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헬기에 도달했습니다. 대원들이 콜을 싣고 탑승했습니다. 로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작전센터에서 김재원이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대 교란. 지금. 한국의 전자전 체계가 이란 남서부 방공망 전체를 향해 동시에 신호를 쏘았습니다. 이란의 모든 레이더가 순간 무력화되었습니다. 블랙호크 2대가 계곡을 벗어나 상승했습니다. 뒤에서 이란군이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사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헬기는 이미 유효 사거리 밖이었습니다. 페르시아만 상공.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잭팟, 잭팟, 잭팟. 조종사 회수 성공을 알리는 암호명이었습니다. 워싱턴 백악관 상황실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서울 한국합참작전센터에서도 터졌습니다. 72시간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재원 대령은 그 함성 속에서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었습니다. 이미 다 식은 커피였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실종됐던 미군 조종사를 무사히 구조했으며 역사상 가장 대담한 작전을 완수했습니다. 전 세계가 박수를 쳤습니다. 미군 특수부대의 용맹함을 찬양하는 기사가 쏟아졌고 대통령의 결단력을 칭송하는 논평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위신은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더욱 높아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것은 완벽한 미국의 단독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곳에서 이 작전의 진짜 설계자가 따로 있었다는 것을. 작전 직후 펜타곤에서 비공개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합참의장이 직접 말했습니다. 한국 측의 정보력과 전자전 능력이 없었다면 이 작전은 시작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며칠 전 한국의 제안을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방장관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비공개 석상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한미동맹 역사에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보호하는 동맹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을 구하는 동맹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증명된 사건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전달받고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확신. 한국은 미국이 지켜줘야 하는 나라라는 확신. 그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한국이 투입한 자산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공군 전자전 부대가 동시에 가동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전문 인력이 72시간 동안 교대 없이 작전에 매달렸습니다. 군사위성 궤도를 조정해 이란 지역에 집중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한 명의 미군 조종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한국 측 관계자의 답은 단순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미국이 우리를 위해 해준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중에 직접 서울로 갔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의 만남이 주선되었고 그 자리에서 이란 작전에 참여했던 한국군 장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공을 내세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미국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군 장교 한 명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무시당한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이기 때문에 묵묵히 해내는 나라. 콜은 미 공군 병원에서 2주를 보냈습니다. 탈수, 저체온증, 어깨 탈구, 손발 동상 초기 증상.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에마가 병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콜이 나오자 에마가 뛰어왔습니다. 콜은 한쪽 팔로 에마를 안았습니다. 에마의 머리카락에서 사과 향이 났습니다. 콜은 그것을 오래 맡았습니다. 그리고 비행복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방수 비닐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에마를 보고 있는 에마의 사진을. 이거 없었으면 못 버텼어. 에마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빠 옆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는 미군 단독 작전으로만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채널을 통해 한국 대통령에게 직접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통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한국 측도 자신들의 역할을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조명을 받기 위해 이 작전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임무를 수행하고 조용히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한국군의 방식이었습니다. 콜은 나중에 어느 날 개인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합참을 찾아가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김재원 대령을 만났습니다. 콜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재원이 악수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조종사 건강이 회복됐다니 다행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콜은 나오면서 에마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잠시 보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비행복 왼쪽 가슴 주머니. 출격 전 손바닥으로 한번 두드리는 그 자리. 그 사진이 살아있는 한 콜은 72시간 동안 자신을 살려낸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딸 생각. 그리고 소리 없이 전장을 지배한 아무도 몰랐던 나라.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의 그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최강도 실패한 작전을 한국군이 설계했습니다. 미국의 위성 3기가 놓친 좌표를 한국군이 4시간 만에 특정했습니다. 이란의 눈과 귀를 동시에 틀어막은 것은 서울의 지하 작전실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한국을 몰라봤습니다. 그것은 무지였고 오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 덕분에 저는 더 크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편견이 깨지는 충격이 클수록 진실 앞에서의 경외심은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앞으로 세계 어디에서 위기가 닥치든 대한민국은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소리 없이, 조건 없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이 한국이 걸어온 길이고 앞으로도 걸어갈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 제임스 하워드가 30년 군 생활에 이름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감동 거북선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고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누르는 그 작은 버튼 하나가 아직 이 이야기를 모르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전달해줍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는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를 감동 거북선은 꼭 읽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벨 모양 아이콘을 눌러 전체 알림으로 설정해 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동 거북선은 여러분께 매번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이야기가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몰라봤던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뒤에 누군가의 선택과 희생이 있지는 않을까? 그 질문을 안고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동 거북선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